제일 먼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은 그 난치병 아이들을 정말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낳은 후에는 일상으로 다시 잘 돌아가나요? 몰라요. 아, 연락이 저희는 몰라요. 아, 그리고 재단의 규정이 그러니까 소원 이루는 행사를 유시데이라고 하는데, 유시데이 이후에는 종결이에요. 연락을 아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또 반감이 되게 심했어요. 정도 많이 들었고 궁금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유가 있어요. 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아동이 안 좋아져서 네. 하늘나라 갈 경우 이럴 경우에는 또 저도 상처되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전하는 그 부모님들도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새로운 아동을 우리가 배정을 받았는데 네. 그 아동에 집중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이유가 있구나. 하지 마세요. 근데 거의 하죠. 또 하나요? 너무 궁금해서. 또 반대일 경우도 있어요. 그 부모님이나 아동은 이제 봉사자를 만나고 싶지 않은데 봉사자가 계속 찾아오고 전화하고 이러면은 그분들한테 나한테 정말 도움을 줬던 분인데 또 싫다는 내색을 못 하는 게 돼요.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일단 단절이에요. 또 신기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꿈은 있어요. 제 소원은, 저도 희망은. 어떤. 그러니까 뭐냐면 한 3년 후에 걸어서 전국 일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나를 만났던 그 유식 키드들 그 친구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한테도 와주시면 저는 가깝습니다. 여기서 너무 또 의미가 있는 일 같아요. 네. 만나준다면은 그렇게 전국 일주를 그렇게 해서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행사에 이렇게 참여했을 때 선생님께서 15년 근속 상을 받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15년이나 봉사를 하실 수 있을까? 본인에게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이런 게 취하는 게 없는데, 또 명예라고 하기에도 알아주는 사람도 많이 없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게 봉사를 시작하고 1년 있다가 그 소원을 이룬 여자 어린이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한테 소식을 전해줬는데 일하다가 그냥 펑펑 울었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나는 못하겠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봉사하러 갔을 때 나를 향해서 웃어주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 생각이 나서 일을 진짜 못할 정도로 그냥 눈물을 펑펑펑 흘리고, 나 이제 진짜 그만둬야겠다 하고 며칠을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만두면 또 다른 친구, 나를 기다리던 또 다른 친구는 희망을 이루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그만두면 안 되겠구나. 계속 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만둬야지 이 생각은 안 한 거죠. 사실 그러면 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아이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난치병 아이들을 만나면서 봉사자분들께서 가장 주의하는 그런 점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일단은 그래서 교육이 필요해요. 여기는 이 봉사단체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동을 만나러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교육 과정 중에 그러니까 아동과 이야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말 해서는 안 된 거, 금기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픈 어린이로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아픈 친구로 보면은 내가 생각이 뭐냐면, 불쌍한데, 눈빛부터가 달라지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아동들은 내가 지금 아파서 나 힘든데 나를 찾아와서 또 그런 눈빛으로 나를 또 쳐다봐줘? 안 왔으면 좋겠다. 기분이 별로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찾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가냐면, 나랑 똑같은 인격을 가진 인격체라 생각을 하고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픈 친구라는 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상적인 언어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물리적인 나이 차이는 아주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이 쓰는 언어를 내가 모르고 있으면은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텔레비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그리고 어린 친구들하고도 그래서 가능한 한 평소에도 대화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고 그리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우리 팀에 배정됐던 친구가 되었던 친구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라에몽을 좋아한다는 친구를 배정을 받았는데 내가 도라에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럼 가면 나는 꿈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친구는 저분은 내가 얘기하는데 리액션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뭐 다른 얘기를 해. 그럼 왜 오셨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아니 왜 그러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해줬을 때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고 그 친구들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같이 네. 밥을 먹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먹을 걸 좋아하는 걸 가지고 가잖아요. 벌어져 있는 거리를 줄일 수 있는 거가 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식구가 그 한자로 보면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15년 동안 메이커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찾아갔을 때 일단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웃어주었던 그 웃음 만나고 돌아갈 때 기분이 좋아서 선생님 가지 마세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고 가라고 아니면 밥 먹고 가라 점심을 먹었는데 저녁을 또 먹고 가라는 그런 말들이 여기서 내가 봉사활동을 놓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웃어줬던 웃음, 나를 향해서 내밀었던 그 손길 이런 것들이. 그럼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저희 채널의 구독자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아마 이 지금 채널을 구독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구독자님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소중한 사람한테 또 이 채널을 또 소개를 해준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 또 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딱 한 명. 또 그러면 그분이 또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면은 아름다운 나눔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포함한 많은 봉사자분들께서 하신 그런 헌신으로 인해서 제가 이런 일을 꿈꾸고 채널을 꿈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일일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이런 힘과 희망이 되는 일을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더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플 때 봉사를 하러 오신 김성자 숫자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배우는 점도 너무 많았고 제가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이 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선생님을 보면서 그 뒤에 발자국을 제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